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20년 전부터 심화된 출생아 감소로 경남의 지방대학들이 위기를 맞게 됐습니다. 신입생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대학이 속출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존립을 걱정해야 할 정도로 위기감이 커졌습니다. 천현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창원대는 지난해부터 신입생 7%를 줄인 1,700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신입생 입학 자원 감소가 심각해진 때문입니다. 전국의 고교 졸업생 수는 내년 57만 명으로 줄고 2020년 52만 명, 2021년에는 45만 명으로 12만 명이 줄게 됩니다. 이에 비해 대학 입학 정원은 55만 명으로 내년에만 간신히 정원을 맞추고 이후에는 미달 사태가 예정돼 있습니다. 경남의 종합대학에는 신입생 확보가 발등에 불로 떨어졌습니다. 기존에 이제 특성화된 학과도 있지만 지역소에 걸맞는 특성화 학과를 유지하는 그런 어떤 전략이 요구되고 있고요. 4년제대와 경쟁해야 하는 지방 전문대는 생존의 위기입니다. 전문대는 전국 평균 70%를 넘는 높은 취업률을 앞세워 신입생을 모은다는 전략입니다. 이 학교에 오면은 나중에 내가 좋은 곳에 취업할 수 있다라는 걸 심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생각하죠. 그러나 대학들의 자구 노력도 지방대학부터 한계를 드러내게 됩니다. 입시 전문기관은 2021년 대학 정원 충족률이 수도권만 100%를 넘고 경남, 부산, 울산은 85%, 대구, 경북 67%, 충청권은 55%에 그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이에 대비해 교육부는 대학 기본 역량 진단 평가라는 카드를 빼들었습니다. 대학의 역량을 평가해 등급별로 나누고 국가 재정 지원을 제한하는 방법으로 자율적인 구조 조정이 이루어지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대학 스스로 몸집을 줄이라는 것이지만 2023년에는 종합대학 60개에 해당하는 신입생이 사라지게 돼 결국 경남에도 문을 닫는 대학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KBS 뉴스 전현수입니다. 부산 김해 경전철에서 전동차 운영 시스템을 총괄 관리하는 관제사들이 올해 절반이나 퇴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른 철도 공기업에 비해 낮은 임금이 원인인데요. 안전사고 관리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장성길 기자입니다. 전동차 운행과 관련한 모든 전자 시스템을 관리하는 부산 김해 경전철 관제실. 기관사가 없는 무인 전동차 특성상 이곳 관제실은 핵심 중의 핵심 부서입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 관제사 20명 가운데 절반인 10명이 집단 퇴사해 다른 철도 공기업으로 옮기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부산 김해 경전철은 비상이 걸렸습니다. 부랴부랴 신규 관제사들을 뽑아 일과 시간 이후까지 교육을 시키고 있지만 업무 파악에만 3년이 걸릴 정도로 복잡해서 현재로서는 그저 사고가 안 나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어떤 스트레스나 그런 걸로 인해서 판단력이라든지 집중력이 좀 흐려질 경우에는 어떤 경미한 그런 장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른 철도 공기업 평균 대비 64%에 불과한 임금이 집단 이직 사태를 불러온 원인입니다. 앞으로 특별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 한 이러한 관제사 유출 현상은 계속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베이비붐 세대의 대규모 퇴직 등의 영향으로 앞으로 다른 철도 공기업이 계속해서 관제사 경력직 채용을 늘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여기다 개통 7년 만에 올해 처음으로 승객이 감소세로 접어들어 부산시와 김해시의 운영비를 추가로 요구하지도 못하는 형편입니다. KBS 뉴스 장성길입니다.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해외여행 다녀오시는 분들 면세품을 많이 구입하실 텐데요. 세금을 피하려고 고가의 면세품을 몰래 들여오던 몇 년 전과 달리 최근에는 당당하게 자진 신고하고 세금을 내는 여행객들이 늘고 있습니다. 김계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주로 일본 후쿠오카나 쓰시마 여행을 다녀오는 관광객들로 붐비는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 입국장을 빠져나오는 여행객들 가운데 한 남성이 세관 직원을 찾아왔습니다. 여행 가기 전 면세점에서 산 시계에 세금을 내기 위해서입니다. 어차피 저기서 다 엑셀을 다 보잖아요. 봐서 걸릴 바에는 그냥 당당하게 적고 나오는 게 편하죠. 마음도 편하고. 우리나라 면세 한도는 $600. 자진 신고를 하면 15만 원 한도에서 관세의 30%를 깎아줍니다. $1,000짜리를 사고 자진 신고를 하면 세금은 6만 원 정도. 그러나 몰래 들여오려다 들키면 가산세 40%가 붙어 자진 신고의 2배인 12만 원을 내야 합니다.
면세한도 초과 물품에 대해 자진 신고할 경우 관세를 감면해주는 제도가 2015년 시행된 이후 해마다 자진 신고 건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부산항 여객터미널에서만 20% 이상씩 증가하고 있고 전국적으로는 올해 상반기에만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0% 이상 늘었습니다. 자진 신고를 하실 경우 15만 원 한도 내에서 30% 관세 감면을 받으실 수 있고 600불 이상 신용카드 구매 내역이 저희 관세청 전자통관 시스템으로 실시간으로 넘어오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이 여행자들 사이에 많이 확산되어서 세관 신고 전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예상 세액 조회도 가능합니다. KBS 뉴스 김계입니다. 다음은 경상남도와 자매 결연을 맺고 있는 일본 야마구치 현의 NH방송국에서 보내온 뉴스입니다. 야마구치 현의 특산물인 문어와 오징어 축제가 열렸다는 소식 등을 이하롬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긴팔 원숭이와 사자꼬리 원숭이 등 멸종 위기 동물 견학을 통해 자연의 소중함을 체험하는 행사가 우베시 동물원에서 열렸습니다. 여름방학을 맞은 초등학생들은 10일 전에 태어난 다람쥐 원숭이와 새끼용도 직접 봤습니다. 動物を大切にして密漁とかするような人にならないようにしたいと思います。 토키와 동물원에는 원숭이를 중심으로 39종류 동물 300마리가 사육 중에 있으며 이 가운데 10종류는 멸종 위기 동물로 지정돼 있습니다. 하기시와 슈난시의 특산물인 오징어 문어 축제가 올해 처음으로 열렸습니다. 축제 행사장에는 오징어회와 문어밥 시식 코너가 마련됐고 하룻밤 말린 반건조 오징어 판매대에는 긴 줄이 이어져 있습니다. 美味しい。プニプニしてる。弾力があって美味しいです。 여름 보양식인 장어 찾는 사람들로 가게가 붐비고 있습니다. 야마구치시에 있는 이 장어 전문점은 평소에 6배에 이르는 300인분을 준비했는데 1시간씩 기다리는 손님도 있습니다. 夏バテに効くって聞いてるんで、すごく美味しいです。 무더위가 절정에 이르고 보양식을 찾는 사람들이 늘면서 장어 가격도 30에서 40% 올랐지만 장어 가게는 여전히 손님들로 넘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하롬입니다. 기대했던 태풍이 중국 내륙으로 향하면서 이번 주에도 폭염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광복절인 수요일까지 낮 기온은 계속 33도 이상으로 오르겠고 밤에도 25도로 웃도는 곳이 많겠는데요. 이번 주까지 폭염이 이어짐에 따라 가장 더웠던 1994년의 기록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더위가 이어지다 보니 각종 생활지수 역시 가장 높은 수준을 보입니다. 온열 질환의 3대 예방 수칙인 물과 그늘, 휴식 이 3가지를 꼭 기억하셔야겠습니다. 또 남해안 지역에 계신 분들은 당분간 침수 피해에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연중 해수면의 높이가 가장 높은 시기인데요. 마산의 경우 오늘 밤 10시 38분경 해수면의 높이가 218cm까지 높아지겠고 통영은 300cm까지 오르겠습니다. 특히나 이 지역에서 휴가 즐기는 분들은 더욱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제14호 태풍 야기는 오늘 새벽 중국 상하이 부근에 상륙했습니다. 우리나라는 태풍의 영향 없이 오늘 가끔 구름만 많겠습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동부 지역의 경우 25도로 웃돌며 열대야가 나타난 지역이 많습니다. 낮 기온은 35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경남 서부 지역은 현재 기온 함양과 거창이 23도에 그치는 반면에 남해는 28도까지 올라 있고요. 낮 기온은 34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 바다의 물결은 남해 동부 해상에서 최고 3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이번 주에도 대체로 맑은 가운데 종종 소나기가 내리겠고요. 말복인 목요일이 지나면서 기온이 조금 내려가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함안군이 아라홍련의 상표 보호와 관광 상품화를 위해 미국과 중국, EU 등 34개국에 상표 출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창군이 오는 17일까지 사회적 경제 청년 부흥 프로젝트에 참여할 청년 근로자를 모집합니다. 함양군이 주민등록 사항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다음 달 28일까지 주민등록 사실 조사를 합니다.
창녕구는 창녕읍 등 7개 읍과 면을 대상으로 도시재생 뉴딜 사업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내년 8월까지 용역을 실시합니다. 밀양교육지원청을 시작으로 경상남도 내 어린이 통학 차량에 하차 안전장치 설치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밀양교육지원청은 초등학교에서 운행하는 어린이 통학버스 22대 전 차량에 슬리핑 차이드 체크벨과 승하차 알림 장치를 설치했습니다. 이 장치는 통학 차량에 어린이가 갇히는 사고를 예방하게 됩니다. 경남교육청은 도내 어린이 통학버스 전 차량에 안전벨과 슬리핑 차이드 체크벨을 모두 설치할 예정입니다. 올해 상반기 창원 지역 수출은 중장비와 산업기계가 이끌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창원상의가 상반기 수출 실적을 분석한 결과 그동안 창원의 주요 수출 품목인 자동차 부품과 선박, 백색 가전이 큰 폭의 감소를 보였지만 금속 절삭 가공기계가 69%, 건설 중장비가 43%씩 각각 증가하면서 창원의 수출을 이끌었습니다. 창원상의는 중간재 수입이 늘어나고 있어 앞으로 수출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고성군이 수확기에 소득이 편중되는 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 보장을 위해 내년부터 농업인 월급제를 시범 시행합니다. 농업인 월급제는 농작물 수매 금액을 6개월로 나눠 월급으로 농가에 선지급하고 농협 수매 뒤 농가가 원금을 상환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고성군은 벼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월 최대 140만 원까지 지급하기로 관계기관과 잠정 합의했습니다. 고성군은 우선 300곳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한 뒤 대상 농가와 품목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남해의 여름철 수온이 최근 10년 사이 빠르게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상청은 남해의 8월 평균 수온이 1997년 이후 연평균 0.11도씩 오르다 2010년 이후에는 0.36도씩 상승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상청은 지속된 폭염으로 대기 온도가 상승하고 일사량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했습니다. 경상남도가 폭염이 장기화되면서 영농급수 상황 유지반을 운영합니다. 경상남도는 지난 8일부터 현재까지 영농급수 상황 유지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가뭄 위기경보 주의 단계에 접어들면 영농급수 대책 상황실도 설치할 예정입니다. 올해 경남 지역 저수지의 평균 저수율은 61.6%로 가뭄이 앞으로 보름 이상 지속하면 저수율이 급격히 떨어질 우려도 있습니다. 경남에서 가장 많은 16개 해수욕장이 있는 거제에서 폭염으로 해수욕장을 찾는 피서객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거제시는 지난달 거제 해수욕장을 찾은 피서객이 13만 5,900여 명으로 지난해 13만 8천여 명보다 소폭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거제 지역 해수욕장 피서객은 조선업 불황 등으로 3년째 감소하고 있습니다. 하동구는 폭염으로 무기한 연기했던 제4회 섬진강 문화제첩축제를 오는 31일부터 사흘간 연다고 밝혔습니다. 꽃길 따라 물길 따라 알프스 하동으로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축제는 하동 송림공원과 섬진강 일원에서 열립니다. 앞서 하동구는 지난달 20일부터 사흘간 축제를 열기로 했지만 폭염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우려해 축제를 연기했습니다. 경상남도는 올해 말까지 전기차 1,051대와 수소차 157대 등 친환경차 1,208대의 보급을 지원합니다. 또 노후 경유차 2,290대의 조기 폐차를 지원하기 위해 보조금 37억 원을 지급합니다. 경상남도는 친환경차 보급과 노후차 조기 폐차 사업을 오는 2022년까지 확대 시행할 계획입니다. 통영 동일조선 공장이 지난달 법원 경매 물건 중 전국 최고 낙찰가를 기록했습니다. 동일조선 공장은 대지 7만 600제곱미터, 건물 18,000제곱미터 규모로 크레인 등이 함께 일괄 경매에 나왔으며 지난달 감정가의 69.8%인 260억 원에 낙찰됐습니다. 최근 조선업 불황의 여파가 지속하면서 올해 STX중공업 야적장이 낙찰된 것에 이어 거제 연초면 선박 구성품 제조 공장도 경매 시장에 나왔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